안녕하세요. 하원전기공사 이수형입니다. 자, 오늘은 전선 이제 선정 방법. 지금 외국인인 줄 알았어. 방금 완전히 외국인처럼. 자, 오늘은 그 전선 굵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장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가지고 또 주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케이블 굵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애매한 상황도 있고 좀 쉽게 케이블 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차단기 용량하고 전선 굵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이제 전기 공사업체가 했다기보다 뭐 조금 아는 사람, 규정이 맞지 않게 시공해 놓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콘센트 하나 쓰려고 하는데 콘센트 장비용 큰 차단기에다가 막 물려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이유 불문하고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기가 설치가 된 건데, 물론 인체 보호도 있고 뭐 장비 보호도 있지만 전선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전선 굵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전선 앞단에는 차단기가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든. 그럼 차단기에 용량이 있을 거고 그 용량하고 맞는 전선을 써줘야 되는데, 그 용량보다 굵은 걸 쓰면 관계가 없겠는데 그 용량보다 훨씬 얇은 전선을 이제 썼을 경우에 이제 쓰다 보면 부하가 늘어났을 때 전선에 이제 과열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차단기 용량보다 전선 허용 전류가 높아야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보호를 할 텐데, 반대로 돼 있으면 차단기가 용량이 높고 전선이 얇은 게 꽂혀 있으면 전선에 과열이 되고 불이 나도 차단기는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선 굵기가 중요한 거죠. 요것 정도만 봐도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뭔가를 쓰고자 하면 그 부하 전류가 있을 거잖아요. 부하 전류가 있고, 그 부하 전류를 쓰기 위해서 차단기를 달아야 되고 배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부하 전류보다 차단기 용량이 커야 돼요. 그리고 또 차단기 용량보다도 전선의 허용 전류가 커야 되고,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전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상식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기준도 있는 거죠. 이제 부하 전류보다 차단기의 전격 전류, 여기 보면 암페어가 있잖아요. 전격 전류가 1.25배 이상 크면 좋겠다. 그리고 차단기 전격 전류보다 전선의 허용 전류는 그거보다도 1.1배 정도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충족해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부하 전류가 예를 들어서 10A다. 부하 전류보다는 1.25배가 크면은 좋다. 차단기 전격이. 차단기 용량이 12.5A. 그러면은 15A짜리 차단기를 써도 무관하겠죠. 그런데 이제 20A, 이제 15A는 없으니까 20A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부하 전류하고 이제 차단기 전격은 맞춘 거잖아요. 규정에 맞게. 이제 여기 전선을 이제 몇 스퀘어를 쓸 것인가. 20A 1.1배라고 해. 차단기 전격이 1.1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2A 이상 충족되는 거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2A가 충족이 되는 게 어떤 거냐, 그건 뭐냐, 시공 가이드북 같은 거 있어요. 이제 뭐 전기공사 협회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전기안전공사랑 같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도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은 외워서 하지만 헷갈릴 때도 있기 때문에, 현장 미팅 과정에서 부하 전류나 차단기 전격을 알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공사 시공하기 전에 견적 과정에 저희가 이런 거를 가이드북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케이블 굵기를 선정을 합니다. KC 시공 가이드북 요것도 있고, 여기 이제 기술 핸드북, 요거는 이제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요? 아니, 얻었는데 그냥 뭐 검사마트로 갈 때 하나 달라고 해서 얻은 건데, 이거는 이제 공사협회 가면, 연초에 공사협회 가면 많이 비치가 돼 있어요. 그거 하나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케이블에 허용 전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허용 전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20A 이거 설명할 때에 그럼 22A 충족되는 케이블을 써야 되는데, 이 표에 보시면은 22A 이상 되는 케이블 허용 전류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A1으로 한다, 공사 방법이. 여기 보면은 19, 여기는 이제 불이 전선의 스퀘어인데 1.5는 19A니까 안 되겠죠. 20A 차단기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26A 허용 전류가 2.5 스퀘어, 이걸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A1으로 20A 차단기에 A1 공사 방법이면은 2.5 스퀘어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단상일 때 그런 거고, 또 삼상일 때는 세개 부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삼상일 때 동일한 2.5 스퀘어 A1 방법으로 봤을 때 23A. 조금 허용 전류가 떨어졌죠. 앞에는 26A, 여기는 23A. 삼상이 조금 더 허용 전류가 좀 낮네요. 이걸 보시고 삼상으로 하는지 단상으로 하는지 봐서 공사 방법에 의해서 표를 보고 전선 허용 전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A1 방법으로 차단기가 100A다. 그러면은 여기 쭉 A1 방법으로 차단기가 100A면 106이 있네요. 106은 안 되잖아. 왜? 1.1배를 충족을 해야 된다라면은 11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31A가 나오는 35스퀘어를 써야 된다. 단상일 때. 그러면 삼상일 때 한번 보자고요. 삼상일 때는 110A가 충족이 되면 되니까 동일하게 35스퀘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부하 전류보다 차단기의 전격이 1.25배가 충족이 돼야 되고, 또 그 차단기의 전격보다 전선의 허용 전류가 1.1배가 충족이 되면 좋은데, 그 방법을 이제 전선 굵기를 선정하는 방법
방법은 이런 이제 뭐 시공 가이드북이나 기술 핸드북을 보고 선정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공사 방법에 따라 또 틀리다. 또 그 와중에 보정 개수가 있고 감소 개수가 있다. 그런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또 틀리다.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시공을 하면은 완벽한 시공법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신축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에서 전기 설계 회사에서 이제 도면화가 돼가지고 나온 것들은 물론 그것도 100% 다 맞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 설계 사무실에서 전선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하 계산 다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시공업체는 그 도면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좀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협의해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고 그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공사할 때는 최소한의 차단기 용량하고 전선의 굵기는 무조건 맞춰주자. 공사 방법까지 다 고려하지는 않더라도 50A 차단기면은 50A 이상 되는 허용 전류를 가진 케이블을 써주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공사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등락이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50A 이상 되는 케이블은 써주자. 공사 방법에 따라 가지고 50A 떨어지더라도 그까지 다 계산하기 힘들고 방법이 찾기가 어렵다면은 최소한 그렇게는 써주고 가장 좋은 거는 좀 과하게 써줘도 좋다. 근데 이제 돈이 문제겠지. 좀 과하게 써주면 좋죠. 저도 특정 상황이 되면 저도 이걸 보고 하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고 뭔가 있을 때마다 들고 다니지. 뭐 항상 이거 왜 들고 다니? 아니 항상 어떻게 들고 다니 이거를? 책상에 놔뒀다가 이런 공사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쪽 분야에 검토할 상황을 검토하고 배우는 거죠. 지금까지 전선 굵기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니까 고정 인사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항상 감사.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